우리는 어떤 개념, 어떤 낱말을 대할 때 그것과 연관지어 그 즉시 떠올리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뭐뭐인 것으로 본다. 이 뭐뭐로서라는 구조는 추리와 해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는 순간 즉각 그것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인다. 뭐뭐로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언어이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 그것에 해당되는 언어, 낱말을 떠올리게 된다. 해당되는 낱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해당되는 낱말을 알아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명료하게 할 수도 없고 남에게 전해줄 수도 내가 본 것에 관한 남을 설득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독일의 슈테판 게오르게라는 시인은 낱말이 비는 곳에 사물은 존재하지 않으리라 라고 묘사했다. 이 낱말이 없으면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낱말이 바로 사물을 사물로서 존재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언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언어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즉 참다운 말은 하나의 사물을 바로 그 사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이데거가 이 존재와 시간 이후에도 많은 저작 활동을 했는데 후기에 가서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언어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뿐이 아니고 정신분석 쪽에서 락강이나 이런 분들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죠. 기회가 되면 우리도 락강도 계속 할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태어날 때 언어적인 구조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 사물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사람이라고 보죠. 근데 어쩌면 동물에게 우리가 인간적인 환경에 들어와서 아무리 인간의 언어를 가리키는 동물은 결국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익시스텐셜 기분이라고 실존적인 선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분. 우리는 이미 그래서 하이데거 얘기 속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들 얘기를 할 때 익시스텐셜 기분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내 기억을 하는데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트로우니스라는 용어를 써요. 던져졌다는 얘기. 그런데 누가 던졌는지 그걸 던져졌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던져졌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게 탤런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을 판단 유보했다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유신론적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고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떤 하이데거의 철학 자체가 어떤 현상학적으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개념을 내려놓고 그 연구 대상을 연구한 거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의식에 들어온 인간에 대한 설명만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개념은 전혀 없고 새로 이 현상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잠재 가능성들을 가지고 태어났죠. 포텐셜을, 파서빌리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파서빌리티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명백하죠. 우리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부모님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지네틱 엔지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유전공학자가 아닌 부모님에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탤런트를 우리한테 심어놓은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견해를 다 내려놓고 지금 철학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이분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하이데거 얘기는 신학을 철학으로
그 신학적인 부분을 털어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얘기는 어쩌면 무신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유신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분이 원래 예수회에서 수련을 시작하다가 바로 그만두고 그 신학을 한 2년 또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철학으로 바꿨다는 이분의 이력으로 볼 때 이분의 철학은 이미 그 안에 신학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백그라운드에는 신학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어쨌든 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분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이분은 유신론이다 무신론이다 뭐 이렇게 단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이분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하이데거의 철학은 한편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현상학이기도 하고 해석학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철학은 현상학적이고 또 실존주의가 속에 숨어 있고 그리고 실존주의와 동시에 여기에는 해석학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하면서 해석학을 중심으로 성서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전통이죠. 그래서 해석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학 속에 어떤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임상적으로 정신분석 쪽에서 본다면 과거에 프로이드가 봤던 이런 뉴라틱한 환자들은 언어 세계,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가진 사람,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언어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요. 버벌 월드에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석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 언어를 배경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이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경증 레벨에 있는 환자들은 해석이 통하는데 프리에더퍼럴 환자들, 그러니까 프리에더퍼럴 환자는 여기서는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거나 심한 성격 장애에 있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언어로 해석을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언어 체계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지나치게 언어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이 언어의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언어가 아직 발달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밖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이 단계가 있는데 이 철학이 이걸 통째로 빼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프리에더퍼란 지점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문제는 이거 심각한 게 철학을 너무 언어 구조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철학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정서적이나 지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 정서적으로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언어 구조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이 언어 중심의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 언어 구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프리에더퍼란, 프리버벌한 체험을 가진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고 프리버벌한 입장에서 그 프리버벌한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그 초기에 충분하게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공생의 경험, 충분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프리에더퍼란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언어가 있기 이전의 세계에서 받은 상처들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만약에 언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을 다 포괄할 만한 철학을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어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언어가 있기 이전에 충분하게 언어적인 능력이 갖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까지 이 부분까지를 포괄하는
어떤 철학적인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임상에서는 이게 언어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 해석학 중심으로 언어 구조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임상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 철학적이나 순수 논리적으로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죠.